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미술의 쟁점 오늘 벌써 6주차 수업입니다. 15주차 놓고 보더라도 이제 학기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들으려고 클릭하면서 기분 좀 좋으셨어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좀 더 듣고 싶은 강의가 있고 좀 억지로 꾸역꾸역 듣는 강의가 있는데 부디 제 수업은 전자에 해당되길. 네, 그래서 최소한 제 수업 들으려고 클릭하면서 '아씨 또 이러지 않고 네 좀 더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제가 원래 15명 정원으로 이 수업을 만들어 놨었는데 추가로 들어오겠다는 학생이 많아 가지고 20 명이 훌쩍 넘었었어요. 그래서 우린 토론 수업인데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저한테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벌써 한 2-3명 이제 진도를 따라오지 않고 있는 학생분들은 아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학을 했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그렇지만 아직 얼굴 못 봤지만 매주 과제를 성실하게 내주시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통해서 '아 이 친구 지난주에 그거 썼던 그 친구인가?' 하고 확인하면서 나름 소통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식의 강의를 안 해 봐서 처음이었지만 기대치 않은 부분에서 제가 점점 학생들을 기억하고 있고 일종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수업 계속 잘 해 나가 봅시다. 운이 좋게도 제가 대학 강의 10년 좀 넘었나? 네. 그동안 한 번도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형 교양 강의를 맞지 않았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건 정말 운인데 계속 미술대학 안에 있는 전공 과목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전공 필수를 하진 못하고 계속 전공 선택만 하니까 어쨌거나 강의가 듣고 싶어서 온 사람만 여기 제 수업에 있지 아니면은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한 번도 없는 환경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참 위안이 됐어요. 뭐 피치 못한 이유로 저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서로. 네. 어쨌든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점점 이제 얻는 게 생기는 시기거든요. 중반 됐으니까. 얻는 게 있고 또 기쁨을 느끼고 공부하는 보람을 찾아가면서 오늘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4 주차랑 5 주차는 제가 주 교재로 선정해 놓았던 라운드 테이블에서 잠시 벗어나서 1985년 이후의 미술이론이라는 책에 있는 2 개의 글을 했어요. 네. 티에르 듀뷰하고 건미원하고 2 개를 했죠. 네. 이 책 이미 절판돼 버려 가지고 여러분은 이 책으로 못 보고 PDF 파일로 보셨을 텐데 우리 라운드 테이블도 지금은 잘 팔고 있지만 몇 년 뒤에 절판되면 어쩌죠? 어려운 미술 이론 책이 수요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게 수업 교재니까 사서 읽고 있지 누가 이걸 재미로 사서 읽겠어요. 항상 걱정됩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워낙 소수만이 원하는 책이라서. 어쨌든 지난주, 지지난주 PDF 출력을 하셨던 타블렛으로 보시던 열심히 보면서 뭐 제가 60쪽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하면 같이 보면서 이렇게 수업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 책상 위를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너 왜 책 안 갖고 오고 짝꿍이랑 보고 있냐? 왜 그래?" 막 이런 말도 한 번씩 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한 2 주에 한 번씩 꼭 누군가는 "선생님 저 지금 책이 사물함에 있는데 빨리 갔다 와도 돼요?" 네. 딱 수업 시작 1분 전에 꼭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수업을 하면 제가 책이 있나 없나 계속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못하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과제 내시는 걸 보니까 아마도 알아서 스스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과제 중에 이제 3 주차 과제가 엘리트주의하고 포퓰리즘 끝나고 A형, B형이 있었잖아요. B형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동시대 미술의 키워드를 쭉 쓰는 거라서 워낙 간단해서 저는 그걸 더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A형 하신 분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원했던 답은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실. 뭐였냐면 이제 저는 2020 년에 대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얼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하고 무얼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나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작가의 요런 작업이
미술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드라마에 요런 행동이 포퓰리즘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더 콱 집어주기를 원했는데 약간 두리뭉실한 답이 좀 더 많았어요. 네. 구체적인 예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놀라운 거 하나는 여러분들은 미술대학 학생인데다가 게다가 현대미술의 쟁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미술 이야기를 써준 친구가 딱 2명 있었고요. 음악 이야기를 써준 사람이 5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증상이죠. 우리가 강의실에 있었다면 제가 아니 왜 니네는 미대 다니면서 미술 얘기 안 하고 음악 얘기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정치에서 쓸 때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겠죠? 어, 모르는 분들은 정치 포퓰리즘 검색을 하면서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제가 주전공으로 하고 영국 전공으로 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포퓰리즘 문제가 진짜 심각한 정치 문제거든요. 중도 좌파 정도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번 공격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복지로 퍼주기를 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툭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 무슨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부도 사태를 맞는다. 중남미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도 너무 심한 과장이라서 아니 베네수엘라에 우리 한국을 비교할 수 없어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역사도 너무 다르고 지금 이미 정치 기반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아무리 갖다 붙인다고 저렇게 과장법을 쓰나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한국 정치 맥락에서도 투표나 하고 오셨죠? 네. 한국 정치 맥락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포퓰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마는가는 엄청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퓰리즘 정치가 뭐예요? 라고 두리뭉실하게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포퓰리즘 정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얼마나 큰 무게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쟁점, 논쟁 이런 걸 할 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사실은 더 어렵고요. 알아야 될 게 많고 막중한 부담을 가지고서 임해야 됩니다. 저희 지난주에 과제가 도널드 저드하고 카란들의 경우하고 또 페이스 와인딩 경우에 대해서 사례를 막 주고 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었잖아요. 이렇게 묻지 않고 싹 제거를 해버리고 되게 두리뭉실하게 개념 미술 작가가 예전에 했던 작업을 새로 하려고 할 때 그 작가 원작자의 허락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묻는다면은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는 정도와 그 정도 차이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면은 육하 원칙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해야 논쟁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미술사를 공부할 때도 사실 르네상스에 대해서 쓰세요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벽화에 대해서 쓰세요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물론 이거 앞도 어렵지만 뒤를 쓰려면 이 앞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시대를 모르고 어떻게 그 작업 하나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에서는 뭐 진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까지만도 훨씬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퓰리즘 얘기를 하면서 미술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딱 피하고 두리뭉실하게 음악 얘기를 하면서 클래식 음악이 더 엘리트적이고 그리고 대중음악 더 쉽게 배워서 숙련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음악을 하는 게 더 포퓰리즘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쓰는 것은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필드로 들어오지 않고 약간 관전하면서 자기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미술판에서 봤던 어떤 전시에 대해서 이 작가가 혹은 이게 더 포퓰리즘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더 똥개처럼 물고 뜯고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미술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가지만 이제 코로나만 끝나고 전시장이 탁 열린다 치면
아트 선재라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약간 뒤쪽에 있는데 예 오래된 전시 공간이지요. 특히 어떤 작가 좀 완전히 신인도 아니고 원로도 아닌 네 고 정도의 작가들을 되게 잘 다뤄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은 크기가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비해서는 어 전시 규모는 반의 반도 안 되면서 입장료는 5천 원이나 받아요. 그 길 자체가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맨날 와 가지고 셀카 찍고 그런 대단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어중이 떠중이 뜨내기가 너무 와서 전시장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일종의 바리케이트 같은 입장료를 받고 있다라는 점도 되게 이해가 되긴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 진입장벽이란 걸 치는 거잖아요, 입장료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정말 5천 원을 내고 요만큼의 미술이라도 보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세요라는 이 진입장벽이란 건 포퓰리즘 쪽보다는 엘리트주의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럼 미술 전시에서 입장료 가격이 더 비싸면 더 엘리트적으로 되느냐?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더 포퓰리즘적이라고 생각하는 블록버스터 전시, 뭐 대림, 디큐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런 전시, 뭐 몇만 명이 와서 봤다 하면서 막 신문에 나고 광고도 정말 많이 하고 이런 전시야말로 훨씬 비싸죠. 요즘 10,000원 이하 전시가 없잖아요. 그런 전시들은.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전시 자체도 중요하지만 포토존도 되게 예쁘게 해 놓고 아트 상품 파는 데에도 치중이 되어 있고 네 그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어쨌든 그게 좀 더 포퓰리즘적이다고 느껴요. 그렇다면 크게 보자면은 아트 선재 같은 공간이 좀 더 엘리트 주의적인 미술을 다루고 그리고 이런 블록버스터 전시가 좀 더 포퓰리즘적인 미술을 하고 있어. 그러면 국립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읽은 글에도 나왔듯이 양쪽 모두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두 가지를 절충해서 한 중간쯤 되겠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좀 크게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정도로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해 버리는 거잖아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트 선재 같은 경우는 좀 엘리트적이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그럼 거기서 했던 전시 중에 프란시스 할리스 전시하고 김희천 전시 중에 어떤 전시가 더 엘리트적일까에 대해서 논해 볼 수가 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으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여러 전시 중에 뭐가 좀 더 엘리트적인가, 뭐가 더 포퓰리즘적인가 얘기 가능하고 블록버스터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네 그 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굳이 미술 얘기를 든 거는 꼭 미술이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과목 특성상 그게 우리가 공통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엊그제 며칠 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돌아왔습니다. 팬텀싱어 3가 다시 시작됐는데 전 1, 2도 되게 즐겁게 봤는데 제가 상명대 가서 진짜 좋아했던 게 강의를 하려고 후문 쪽에서 올라가면 체육관 지나서 그 음대 애들이 있는 곳을 거쳐서 저희 미술 수업하러 가거든요. 가다 보면 정말 운이 좋으면 어떤 날 애들이 성악한 애들이 연습하러 나와 가지고 거기서 막 그 중저음 발성을 막 해대고 있어요. 그 지나가다가만 들어도 너무 좋아. 근데 어쨌든 우리 성악 같은 것은 좀 더 엘리트 음악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에 비해 대중가요는 더 포퓰리즘적인 걸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성악 안에서 진짜 뭐 되게 격식 있는 전 이제 잘 몰라요. 자세히 들어가면 모르기 시작해요. 격식 있는 콩쿠르 같은 게 더 엘리트적이고 팬텀싱어는 이걸 TV 예능화 시켜서 엄청 포퓰리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악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거는 극도로 포퓰리즘적인 거죠. 네. 그러면 어 대중가요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자기네가 훨씬 더 대중가요스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가끔 가다가 락 밴드가 열린음악회에 나오고 그러면 평소 자기들이 하던 것보다는 좀 더 클래식하고 얌전하게 막 하고 나와서 노래하고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죠. 이 안에서도 쪼끔 더 고급 문화 지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에 남은 얘랑 여기서
올라온 얘랑 얘네 둘 사이에서는 그래도 얘가 더 엘리트적인가? 아니면 얘가 오히려 엘리트적이고 역전이라서 얘는 포퓰리즘적으로 바뀌나? 이런 얘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네, 그걸 물론 다 정답이 없지만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엘리트주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아, 그러면 엘리트주의, 포퓰리즘을 나누는 기준은 이게 더 중요해. 여러 기준이 있지만 여기서 이걸 뽑아야겠어까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무얼 하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버릇을 여러분이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네, 버릇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